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강을 뭘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다.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 역사를 상당히 좀 비하하거나 혹은 우리가 몰라서 정말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역시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왜 우리 역사 교육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오늘의 주제 뭡니까? 식민사관.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드님, 식민사관이 뭘까요? 사관이란 건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역사를 생각하는 건 거 없고. 그러면 뭘까요? 한번 생각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식민사관이란 말 딱 들으면 뭐 나와? 우리 역사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개 젓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식민사관이란 뭘까? 그렇지.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제가 질문했으면 뭐다? 이건 뭘까요? 식민 지배를 정당하기 위해서 일본이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꼭 준비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자, 일단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민사관이란 무엇이다? 그렇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제 그 것들이겠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너네 민족은 꽤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 라고 하면 돼, 안 돼? 정당화가 돼, 안 돼? 뭔 안 되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니네 민족 겁나 꼬른 민족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나빠 이것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해 주는 건 뭐야? 당연한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뭐를 또 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되겠지. 부정해야 되겠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식민사관의 시작이야. 얼마나 나쁜 관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너네 민족 되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를 지배한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니네가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라고 일본은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혹시 이런 거 아시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거. 조선 사람은 맞아야 돼. 맞아야 된대. 잘 쓰는 것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조선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조선 사람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메가약이라느니. 조선 사람. 메가약이라는 말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이에요. 조선 사람은 메가약이라.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린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린 맞아야 된대. 그래서 맞는 걸 정당화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 그거 지금에도 쓰지만, 특히 어른들 가면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조선 사람은 맞아야, 한국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일본인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맞아야 됩니까? 저 맞기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사실 교직에 처음 나와서도 애들 체벌도 거의 안 했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좀 했었죠. 필요하다고 해서 손바닥 때리고 엉덩이도 몇 대 때려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특히 학교가 거의 군대처럼 막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일본 내 문화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잘못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를 또 들어보면 고려장. 고려시대 사람들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님을 갖다 버렸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딨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조선 사람은 그렇게 아주 간악한 사람들이니까 일본인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일본인이 만들어낸 거라고. 고려장이라는 역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되잖아. 이거 없다니까. 실제로 있는 사료 중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늙고 병들어서 어디다 갖다 놨는데 그걸 그 지게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손자가 지게를 버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갖고 내려오더라. 왜 갖고 내려오냐? 아버님도 병들면 제가
30년 뒤엔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그가 반성을 하고 부모님을 모셔와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내용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도 그랬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병든 노부모에 대해서는 가끔 그러한 예도 있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인들이 뭘 시켰습니까? 일반화 시켜버렸잖아. 고려시대에는 다 어르신들, 자기 부모님들 중에서 평생의 은혜를 입은 부모님들을 갖다 버리는, 우리는 그 나쁜 놈들이라고 일본인이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역사적 사료. 그게 하나가 다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의자왕. 의자왕 하면 우리 기억나는 거 뭐밖에 없나? 삼천궁녀.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 그리고 그게 삼천궁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백제 시대보다 국력이 몇십 배 더 센 조선 시대도 궁녀가 전체 해봤자 500명도 안 됐대요. 근데 백제에 3,000명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의자왕이 있었던 그 이제 사비성의 전체 인구가 10,000명이 좀 넘었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궁녀가 3,000이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일본이 만들어낸 거야. 우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많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하자고? 정말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제가 오늘 이 수업 듣고, 그래서 여러분 다 제 제자 맞죠? 네, 말씀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저 찾아오시면, 동하고 유성원 찾아오시면 제가 순댓국 한 그릇 사서 보냅니다. 이게 너무 셌나? 이게 너무 나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나면 민망하긴 좀 하겠어. 얼굴 처음 봐서 순댓국 사주세요 이러고, 그러세요? 제 제자세요? 이렇게 해서 하긴. 어쨌든 그런 만남도 몇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뭐가 어떻다? 제 제자들은 정말 그런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뭐가 어떻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정말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하고 다닙시다. 야, 조선 사람이 너 그런 말, 식민사관의 식민지고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 우리 완쌤이 그러시는데 너 그거 썼다면 큰일 난단다.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해 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우정이 싹트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일단은 고대사, 시대적으로 고대사, 그 다음에 중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세 플러스 근세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라고 말하는, 사실 이 근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는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엔 이제 현대. 근대에서 근세고요. 자, 이런 데에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 고대사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인지적인 구조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고대에서 우리 민족을 별로다라고 말하려면 일단은 뭐를 해야 되겠어? 민족의 기원이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민족들이 만든 국가의 기원이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일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만들어내요. 자, 민족의 기원설 중에서는 이런 거 많이 만듭니다. 일선동조론. 이게 뭐죠? 일본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대요. 우린 같은 거야. 왜? 패밀리 이렇게 와서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또 하나 더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기마민족설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이 기마민족들이 중국을 만들고요. 그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를 만들었고요. 그게 일본까지 넘어가게 됐대요.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래. 이런 건 왜 만들어냈을까요? 이런 거 왜 만들어냈을까? 뭐 용인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뭔가 꺼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한다는 거야? 우린 같은 거래. 원래 내 땅 찾아간다 이거지.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국가기원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국가기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중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부정합니다. 고조선을 부정한다니까? 자, 고조선을 부정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는 딱 그전에는 국가 없었고요. 뭐에서 시작했대요? 한사군 이런 데서 시작했대요. 한사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래. 이런 말들은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거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임나, 일본부, 설. 임나지방. 임나라는 일본이 만들어낸대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 초기에 임본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체 지배했대요. 말도 안 되지. 이게 근데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일본 서기라는 이제 일본 역사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에 대한 비문에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개토에 대한 비문은 사실은 이제 해석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띄어읽기에 따라서 좀 다시 읽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주체가 이제 고구려로 읽게 되면 전혀 좀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서기는요, 잘못된 내용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내용 말고도. 그러니까 막 역사적인 사건도 아닌데 막 써놔가지고 다른 책들과 비교해봐야 돼서 실제로 역사적인 일본 책에 맞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고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책으로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인들이 이걸 많이 주장하다가요, 지금은 야, 미안해 뭐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이제 분위기에서 여러분 좀 이제 봐두셔야 될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대응이겠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당연히 있죠. 대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응해준 거 하나 중에 하나 보면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7차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6차 교육과정에는요, 청동기의 시작을 언제로 본지 아세요? 기원전 10세기 안팎으로 봤거든요. 10에서 15세기 길게 봐봤자.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우리 삼국유사에 이 고조선의 연도가 언제래요? 고조선의 기원전 BC 2333년. BC 24세기지. 천년 차이가 나. 그래서 여러분 요새 바뀐 국사교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청동기의 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BC 20세기로 나오죠. 그러면 요거랑 얼추 연도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동기에 대한 고증을 좀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이제 별로 생각 안 하십니다. 중요한 건 진짜 이제부터야. 자, 이 중세라는 개념 먼저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는 어느 시대인가? 고려입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중세는요, 이제 근대가 오기 전까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애매한 나라,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이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근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고요. 원래는 중세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 주로 어느 나라가 들어가는 거야? 고려라는 나라가 또 들어가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시대적 구분을 하면 그냥 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가봅시다. 자, 일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는 어떤 나라래? 너네는 맨날 당파만 짓는 나라래. 당파성론. 너네는 모이기만 하면 싸운대. 너네는 정치적으로 두면 뭐 한대? 모여가지고 맨날 싸워가지고 임진왜란 같은 것도 일으키게 하고, 너네는 나쁜 피를 가졌대. 당파의 피를 가졌대. 모이기만 하면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싸운대.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너네는 주로 뭐 하는 애들이래? 당쟁을 하는 애들이래. 자, 이 당쟁으로 결국에는 뭐를 가져올지 모른다? 파멸을 할 것이다. 파멸을 한 것이다. 라고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가보면,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 이제 부정할 테니까요. 또 하나 더 가봅시다. 너네는 뭐 하는 나라냐면 중세가 부정해.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나라야. 정체성론을 펼칩니다. 사실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바로 요겁니다. 정체성론. 자, 이 정체성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역사 5단계 발전서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칼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 이제 뭐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뭐, 선생님 이런 수업의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 역사에서는요, 특히 이제 근대사 넘어와서 마르크스를 빼놓고 전 세계 역사에서 말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뉴욕에 있는 어느 신문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전 세계 인물 중에, 단일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가장 역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칼 마르크스다라고 할 정도로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번 보면 마르크스는 이런 식으로 발전한대요.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발전하고요.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발전하고요. 중세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발전하고 이제 근대 사회로 발전하고요. 근대 사회에서 현대 이제 공산제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이 역사 5단계 발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는 언제나 발전한다라는 거야. 특히 여기에 기초가 되는 건 뭐? 경제력. 자,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기초해서 모든 정치가 만들어지고 모든 문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회가 만들어진대. 자,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없었대. 중세가 없었대. 정체돼 있었던 거야. 어느 상태에서? 고대 상태에서. 그런데 누가 오면서? 일본이 오면서 우리나라를 뭘로 끌어올려줬대? 요렇게 점프 시켜줬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 준 건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걔네 생각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야. 말이 돼? 말이 돼? 어쨌든 일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게 뭡니까? 조선 후기에는 뭐 했다라는 거야? 엄청난 밀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제 칼 마르크스의 이런 5단계 발전설은 가장 기초가 뭐라고? 경제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중세가 없는 거야. 중세가 부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침략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일본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한번 극복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치인을 뽑았어요. 제가 특히 정치도 가르쳤던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 정치도 참 좋아합니다. 신문도 참 좋아하고 그런데요. 정치인들 중에 안 싸우는 정치인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왜 뽑는지 아세요? 우리의 국민 대표를 왜 뽑는지 아세요? 싸우라고 뽑아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대화와 토론과 타협해서 하라고.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폭력이나 제가 이런 걸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요, 언제나 평생 말싸움해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야. 우리의 뭐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 당파를 짓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주정치의 효시라고 볼 수 있지도 않아요? 당연합니다. 당파를 지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가 있지만 그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거. 막 서로 이렇게 삿대질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론 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어떤 나라보다 그렇지.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싹이 자라고 있었던 나라 아닐까? 그럼 그거를 당파를 바꾼다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걸 조금 더 친구끼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론이라고 하거든요. 붕당론. 이제 당파가 아니야. 그냥 당직기라고 해서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생각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는 거야?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언제 가졌다라는 거야? 조선시대 가졌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아주 후진적인 정치 형태입니까? 엄청나게 발전적인 정치 형태입니까? 엄청나게 발전적인 정치 형태죠. 그건 자랑할 만합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체성론입니다.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칼 마르크스의 역사 5단계 발전선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주장했었던 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 인물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근현대 사는 친구들. 누구? 백남훈. 백남훈 선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백남훈 선생은. 이걸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런 걸 별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남훈 선생은요, 백남훈 선생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좋아. 너네가 했었던 거 그대로 들이받아 주겠어. 그래갖고요, 요 연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원시, 고대, 중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세가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다시 그 책을 써요. 그게 그 유명한 뭔지 아세요? 요 책은 꼭 기억하십시오. 조선사회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라는 너무나 멋진 책을 써요. 그래서 뭐 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중세가 있었다. 있었어. 왜? 그 근거 해볼까요? 지금의 여러분 그 7차 교육과정,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이 본 국사교과서 아시죠? 거기에 대동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동법이 나오면 누가 나와? 공인이 나오지? 공인에 의해서 뭐가 발전됐다고?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고 했지. 이 백남훈 선생이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약간 낯설으시죠? 특히 국사만 하는 친구들. 아마 특히
그 한 재연배 되시거나 저보다 더 위에 되신 분들은 거의 못 들어보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대사의 그러한 좀 이제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에 있는 역사거의 교육 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백남훈 선생입니다. 백남훈 선생님. 이 백남훈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잘하고 있대? 자본주의에 싹이 잘하고 있대. 그 싹을 두 단어로 하면 뭡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이죠. 맹아가 싹이라는 의미거든요. 자본주의 맹아론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 백남훈 선생이에요. 백남훈 선생.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싹이 천천히 자라고 있던 거야. 그럼 근거를 대줄게. 자, 조선 후기에 뭐 있습니까? 그 전에 민영광장에서 뭐 이제는 설점 수세제, 뭐 덕대나 이런 전문 CEO를 경영할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 발달하고 있다? 없다? 발전하고 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화 조선 후에는 막 민족을 조선 초기에는 민족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뭐로 발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문화를 즐길 정도가 된 거지. 민화가 발전하게 되잖아.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이 막 날개돌침들이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쵸? 예, 그럴 정도로 이 자본주의의 싹이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나 멋지게 백남훈 선생이 만들어주신 거죠. 백남훈 선생. 요런 사관을, 자, 경제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돌아간다라는 사관을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물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유물사관. 이제 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유물사관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 누구다? 백남훈 선생이다. 그 유명한 책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사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요런 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네, 수능 문제 그 6월 모의평가 때 나왔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그럼 근대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근대. 일본은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일본은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니네가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거야. 근대화된 거야. 라고 하는 말. 그걸 뭐라고 하죠?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로 인해서 근대화가 됐다라는 거야. 이들이 말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야, 철도 누가 놔줬어? 우리가 초반에 놔준 거 아니야. 그거 되게 힘들었던 거야. 철도. 전신 누가 깔아줬어? 우리가 깔아줬잖아. 니네 갖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 사회 인프라, 이거 근대로 발전할 수 있던 거 다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해준 거 아니야. 결국엔 니네 발전했던 거 도움 줬어? 안 줬어? 줬지. 줬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정말로 일본이 도움을 줬나? 저는 먼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 얘들아, 얘기 들어봐라. 너네 우리나라에 철도 깔아주고 우리나라에 전신 깔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 결국엔 다 누구 돈으로 한 거냐? 우리 돈으로 했어. 일본 돈 단 한 푼 안 썼어. 단 한 푼 안 썼어. 다 우리 돈으로 한 거야. 그것도 다 누가 노동해서. 우리 노동력이야. 일본인들 막 채찍 때리고 막 총 쏴가면서 우리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묻자.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해준 게 정말로 우리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식민지 수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말해봐, 솔직하게. 그러면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 수탈이야. 그럼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식민지 수탈론입니다. 너네 수탈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너네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은 뭐였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 그렇게 할 말 자격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장난해? 좋아. 그러면 너는 지금 네 말하는 논리에는 뭐 우리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발전한 사실 자체, 팩트 자체는 인정하는 거네? 라고 일본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요거 지금 얘는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딸릴 수가 있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1950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6.25 있죠. 6.25 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The end. 끝! 그냥 끝났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끝이야. 끝! 없어. 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식민지로 인해서 만들어놨었다라는 그 모든 사회 기초 시설들은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 3년간의 6.25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모든 시설은 전부 다 없어져. 전부 다. 모두. 이걸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됩니까? 단절되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절론이라고 합니다. 단절론. 단절됐던 거잖아. 단절됐던 거잖아. 그리고 나서 우린 뭐 했다라는 거야? 우리의 정말 국민의힘으로 처음에 막 손톱깎이 막 이쑤시개 막 이런 거 팔아가면서 머리 잘라서 팔아가면서 가발 팔아가면서 결국엔 그게 뭘로 바뀌고 중화공업으로 바뀌고 그 중화공업이 뭘로 바뀌고 점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제일 많이 만든 나라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단절됐었지만 니네가 만들어 놓은 게 완전히 단절됐지만 우린 뭐 했다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 일어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6.25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던 일본 니네가 더 덕받잖아. 사실이잖아. 안 그래? 라고 말하면 일본은 말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일본어를 내가 못해.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민사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이런 걸 주도했던 단체들이 있어요. 이 식민사관을 여기에 있었던 이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도했던 단체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 자, 이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에서 뭘 만들어냈어?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조선사라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을 만들어내면서요.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왜곡을 하게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단체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청구학회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하죠. 청구학회. 자, 청구학회와 조선사 편수회 이런 단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들이 만들어낸 책이 뭐다? 조선사라는 너무나 유명한 책을 만들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저랑 약속합시다. 우리 뭐는 하지 말까요? 예. 조선 사람은 이런 말은 쓰지 마. 한국 사람 이거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 저 정말로 제가 다른 말 이용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얼마나 이게 참 생각이란 게 무섭냐 이런 말 합니다. 에이, 한국 사람은 맨날 빨라. 뭐가 그렇게 급해? 빨리. 어딜 가도 빨리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대요.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나요. 가라고 해버리고 싶어요. 너 그냥 이민가 살아. 라고 해버리고 싶어요. 다른 말 해볼까요? 빨리가 물론 약간 급한 감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이 정보통신 시대 우리나라의 인터넷 강국을 만든 최고 아닙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몇 가지 못 참죠. 짜장면 늦게 나오는 거와 인터넷 늦은 거. 이런 거 못 참잖아. 그렇지? 결국엔 그 정신이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민족성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제가 빨리를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통사고도 많고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이면, 우리나라면, 우리 민족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다 그래. 뭐가 어때? 이런 말 우린 쓰지 맙시다. 이제부터는.